안녕하세요, 하비쿠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남부지방 쪽으로는 이제 산란이 거의 다 끝났어요. 그리고 2주 뒤 정도면은 이제 경기도 쪽 라인들까지 이렇게 산란이 거의 다 끝나고 산란 후기로 접어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산란 후기 베스 낚시 공략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1번, 산란이 끝난 베스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다른 시기에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 이 시기에 산란 후기에 회복을 하고 있는 베스들은 특히 좀 더 이런 성향들이 강합니다. 뭔가 하면은 약간 좀 어두워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면서 용존산소량이 풍부해서 몸의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먹이 사냥이 좀 쉬운 먹잇감들이 자신의 앞으로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들을 좀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온도 이제 시기적으로 차갑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얕은 곳에서 뭐 수초라든지 아니면 베스의 먹이가 되는 각종 먹잇감들, 그런 조그마한 물고기들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공략하게 되는 포인트는 수심이 5m보다 얕은 곳, 그러니까 좀 얕은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효과적인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얕은 곳은 베스들로 하여금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물 바깥의 천적들, 그 천적들이 자신을 노릴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계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커버가 잘 발달한 지역들이라든지 수초가 좀 무성하게 자라난 지역들, 그리고 몸이 회복이 아직 완전히 다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산소도 계속 섭취를 해야 되고, 산소도 흡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산소가 또 자신뿐만이 아니고 다른 작은 먹잇감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플랑크톤이 많이 자라나서 작은 먹잇감들이 많이 불러 모아지는 그런 포인트들에 주로 베스들이 많이 숨어 있게 됩니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주로 물의 흐름이 어느 정도 있는 직벽권이라든지 지금 제 등 뒤로 보이는 저런 세물류 입구 같은 거, 저렇게 물에 낙차가 생기면서 꾸준하게 공기의 유입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수초가 많이 자라난 곳들, 그리고 수몰나무 아니면 수변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그늘을 많이 만들어주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리 밑처럼 그림자가 많이 져가지고 직사광선을 많이 받지 않아가지고 살짝 어두컴컴한 그런 지역들이 주 공략 포인트가 되게 돼요. 자, 2번, 채비는 과연 어떤 것들이 좋을까? 이제 휴식의 막바지 단계죠. 그래서 이제 체력도 좀 회복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체력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컨디션은 나쁜 상태예요, 아직.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작고 빠른 그런 먹이들을 쫓아다니기보다는 좀 덩치가 크고 쉽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만만하고 덩치가 큰 것들을 주로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루어들도 좀 사이즈를 좀 키우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자, 기본적으로 루어 사이즈는 조금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떤 채비 요거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런 거 있죠. 우리 송화가루가 좀 많이 날렸잖아요, 최근에. 근데 그 송화가루는 아무래도 물에 뜨니까 이게 바람이 불면은 한쪽으로 막 쏠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송화가루가 천장을 덮어주는, 그러니까 송화가루가 쏠려 있는 그런 지역들, 그리고 물속에 수초들도 많이 자라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커버들, 수몰나무가 있다든지 그런 포인트들에는 아무래도 텍사스 리그가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텍사스 리그가 싱커가 이렇게 총알 모양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뾰족한 모양으로 인해 가지고 수초 같은 것도 덜 걸리고, 그래서 수초라든지 잔가지 이런 것들 돌파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커버 속에다가 캐스팅해서 루어를 집어 넣은 다음에 막 크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깔짝깔짝깔짝 이렇게 하면서 싱커랑 비드가 부딪히면서 소리도 낼 수 있고, 그래서 소리로 어필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 리그가 굉장히 효과적인 채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직벽권이나 저런 세물유입구 같은 곳에서는 왁기 리그를 사용하셔가지고 물 흐름에 조금 떠밀려 가게 그런 식으로 좀 연출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좀 착수를 시킨 다음에 굉장히 천천히 폴링이 되는, 이렇게 수직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굉장히 오랫동안 노출을 시켜주시면 그거의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헤비 커버 같은 곳에서는 아무래도 왁기 리그는 좀 오픈훅이다 보니까 좀 부담이 있겠죠. 그래서 쉐드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덩치가 있는 먹이를 선호한다고. 쉐드웜 굉장히 크고 두툼하죠. 그런 걸로 헤비 커버에다가 쑥쑥 집어 넣어 주시면은 생각보다 반응이 쉽게 빠르게 옵니다. 그리고 번외로 포퍼나 스틱 베이트의 사용도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출조를 하시는 시간대가 해 뜰 때 아니면 해 질 때 이렇게 약간 어둑어둑한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저렇게 세물 유입구 근처에 오픈워터 그런 데서는 포퍼나 스틱 베이트에도 반응을 좀 해주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수온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탑워터에도 반응을 점점 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포퍼나 스틱 베이트를 사용해가지고 조금 천천히 운용을 해보시면은 탑워터에도 입질을 받아내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스들의 이 체력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이 되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빠른 탑워터라든지 움직임이 빠른 그런 루어들을 사용하시면은 좀 생각보다 좀 입질 빈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를 좀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탑워터를 사용하실 때도 버즈베이트처럼 던져가지고 바다다다다다 하고 바로 와버려야 되는 그런 루어들보다는 포퍼나 스틱 베이트처럼 액션을 한 번씩 툭툭 주고 나서 스테이, 멈춰서 가만히 세워둘 수 있는 그런 탑워터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3번, 산란 후기의 운용법입니다. 사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1번과 2번에서 그 내용들을 좀 골고루 섞어주시면 운용법이 나오긴 해요. 베스의 체력이 아직 회복이 덜 된 점, 하지만 먹이에 대한 욕구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점, 수온이 낮지 않기 때문에 얕은 곳에서도 부담 없이 머물 수가 있다는 점, 하지만 얕은 곳에서는 물 바깥의 천적을 조금 경계를 하게 되는 그런 단점, 산소가 풍부해서 체력 회복을 하기에도 좋고 작은 먹잇감들이 점점 꼬이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는 점, 이 5가지 정도를 좀 섞어보면은 수심이 얕고 커버가 잘 발달돼서 어디든지 숨기 좋고 새물 유입이나 수초가 막 자라난 덕분에 용존 상소량이 풍부해서 숨쉬기도 좋고 먹잇감이 많이 오고, 그런 조건들이 한 번에 부합하는 그런 포인트로 출조를 하시면은 가장 베스트겠죠. 하지만 뭐 그런 곳은 쉽게 갈 수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앵글러가 먼저 차지하고 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조건들을 뭐 1가지나 2가지 정도 부합하는 그런 포인트들로 출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느 한 포인트에 출조를 해서 그런 조건들이 있는 곳으로 캐스팅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루어의 운용은 좀 부피가 크면서, 그러니까 먹음직스러운 거죠. 먹음직스러우면서 조금 천천히 운용을 하고 조금 죽어가는 모양들, 그래서 만만하게 공격을 쉽게 받아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온도 차갑지 않은 시기고 이제 점점 수온이 올라가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먹잇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산란이랑 관계가 없는 개체들 있죠. 뭐 이자라든지 3자 극초반 이런 친구들, 그런 애들은 이제 뭐 아주 신이 나가지고 막 싸돌아다니는 그런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산란 후기에 있는 베스들을 좀 잡기가 어렵다, 아니면 개체 수가 좀 없는 것 같다, 이럴 때는 굳이 산란 후기를 노리는 그런 낚시보다는 그냥 2자, 3자 요 친구들이랑 뭐 하루 종일 신나게 놀다가 집에 가셔도 괜찮다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뭐 아무래도 이런 친구들은 좀 아직 입도 작고 그러기 때문에 루어도 조금 작게 쓴다든지 조금 만만한 그 먹이 소화가 잘 되는 그런 루어들로 사용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작은 베스들이랑 놀고 싶으시면은 왁기 리그나 네꼬 리그, 프리 리그를 사용하더라도 조금 작게, 그리고 언밸런스 프리 리그 굉장히 좋고요. 크랭크 베이트 사용하셔도 좋고 인라인 스피너 사용하셔도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에도 좀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비쿡이었습니다.